실제로 있는 것, 진실로 존재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진짜 있다, 진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단순하게 한 덩어리로 있다. 바로 이 눈앞에 의식이다. 눈앞에를 생략하고 그저 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묘한 것이, 예를 들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니고 저것이다가 아니에요. 또 저것은 아니고 이것이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그저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문제일 뿐이지, 우리가 막 산으로 들로 애를 써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전에 습관적으로 보던 관점을 눈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을 뒤집어 버리면 된다 이 말이죠. 눈의 앞뒤를, 눈의 안팎을 뒤집어 버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다. 따로따로 있는 사람마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그저 세계죠, 세계. 그냥 이 세상과 몸입니다. 이 세상과 몸이 있게 되고, 그러지 않고 이 한 덩어리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다.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세계는 아니까, 세계는 뭐 그냥 컵, 책상, 나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이것이 세계니까요. 눈이 내리고 낙엽이 지고 봄에 이제 새싹이 파릇파릇 돋고, 또 이 몸으로 치면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웃고, 이것이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덩어리 사랑, 한 덩어리 의식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의식은 어디 있지 하고 이래 찾는단 말이죠. 세상은 없고 의식이 있다 하니까 의식이 어디 있지 하고 이래 찾는데, 그러면 의식은 다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세상은 아까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바뀐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의 눈, 즉 육체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세상이지만, 한 덩어리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의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찾을 필요가 없죠. 구하고 얻거나 성취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구할 필요도 없고, 만권의 경서를 읽거나 개인적 체험을 추구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저 육체 관점에서 이 한 덩어리 사랑의 관점으로
관점 이동이 일어날 때 똑같은 이것이 세계로 보였던 이것이 아하 의식이구나. 이것이 꿈세계도 만들어내고 이것이 낮에 일상세계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분명하게 안다 이 말이죠. 분명하게 안다 이것도 좀 좋지 않아요. 그냥 안다 이 말이에요. 흐릿하게 알든 뭐 분명하게 알든 알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관점을 그러면 어떻게 이동시키느냐? 이것은 진실을 듣고 그저 선택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거나 무엇을 새롭게 발명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쉬운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 우리 도판, 이 현대 도판에 있어서도 이 주류적 흐름이 자꾸 신비주의나 뭐 보이지 않는 무엇을 자꾸 찾아라 이런 식으로 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생각 이전 자리다, 뭐 무슨 목격자다, 주시자다, 무슨 불성이다, 공적 영지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뭐 법신이다. 자꾸 그러면 눈앞에 이것을 두고 자꾸 찾게 돼요. 아, 뭔가 신비한, 뭔가 지금 없는, 지금은 없고 알 수도 없는 뭔가가 별도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생각 이전 자리는 없어요. 생각 이전 자리가 이미 생각으로 훤히 드러나잖아요. 이 컵이 세계를 지칭하는 컵이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덩어리 사랑의 관점에서 의식으로서의 컵이라면 이것은 실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전 자리라거나 무슨 저기 하늘에서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상정해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이전에 뭐 수많은 책을 읽고 뭐 수백 번의 체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자칫 잘못 들으면 아하 그런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만 이 진실에 대해서 알게 되는구나. 진실을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말씀을 올려야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만권의 경서를 읽고 만번의 개인적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도달하는 이 지점은 바로 이 눈앞에 지금 있는 여기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돌고 돌아도 그저 눈앞에 지금 있는 이 컵이다 이 말이죠. 물체로서의 컵이 아닌 이 세계로서의 컵이 아닌 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의 컵이 아닌 한 덩어리 사랑으로서 한 덩어리 의식으로서의 컵이다 이 말입니다. 같은 거다 이 말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밤에 꾸는 꿈에서도 문득 깨어나면 그저 꿈속에
각각 따로따로 있는 꿈속의 모든 배역,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요. 무생물도 이 의식의 배역입니다. 꼭 생물체만 법신의 천백억 화신이 아니고요. 천백억 화신은 생물, 무생물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꿈속에서 생물, 무생물, 나, 타인 뭐 이렇게 하늘, 땅 이렇게 가리다가 문득 깨어났을 때 여전히 하늘, 땅, 나, 타인이 있지만 그것이 전부 꿈꾸는 하나의 사랑,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알듯이 말입니다. 꿈에서 자각됐다 해서 꿈이 갑자기 무슨 한 덩어리 의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이 하늘 땅이 있지만 아하 저게 하늘 땅이 아니고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구나, 자기 사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전에 뭐 첫째 자리니 뭐 법신 자리니 뭐 도무지 그런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서를 물론 나중에 이제 도노 후에는 읽어야 되지만 그 이전에는 읽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 생산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언제 그런 걸 읽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급히 알파와 오메가 문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일단 우리가 지금 목말라 하는 부분을 목을 축여야 되죠. 축인 다음에 천천히 이제 몸을 회복해야 되듯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거는 이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부터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쾌하게 이 삶의 축제를 즐겨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눈앞에 이미 있다. 그래서 뭔가를 찾거나 얻거나 성취했을 때야 비로소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그게 무슨 그 뭐 사람 스피커든 뭐 돌멩이 스피커든 뭐 원숭이 스피커든 아무 관계 없이 진실의 소리가, 진실의 속삭임이 그것은 타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 나 자신의 속삭임입니다. 나 자신의 진실의 속삭임이니까 그것을 듣고는 문득 아하 이렇게 긍정하기만 하면, 수긍하기만 하면, 또 인정하기만 하면, 그러면 또 누가 긍정하고 수긍하고 인정하느냐, 이 부분에 한해서는 개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선택은 유일하게 자각의식이 자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선택은 유일하게. 다른 모든 선택은 우리가 개인적 동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개인적 동기를 버리는 선택이잖아요. 왜냐하면 개인 관점, 육체 관점을 버리고 이 한 덩어리 사랑의 관점을 선택하는 거니까 이것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만 자유의지가 단 한 번 발동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자유의지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운명과 자유라는 상대성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운명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모두 부분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뭔가 신비하고 뭐 이전에 첫째 뭐 어떤 자리니 주시자니 목격자니 그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낮의 눈앞이든 꿈의 눈앞이든 깊은 잠의 눈앞이든 이게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눈이 이제 개인 사람마다의 눈이라면 세계와 몸으로 보이니까 이것이 꿈에 매몰되어 있다. 연극 배역에 매몰되어 있다. 테마파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놀이동산이란 걸 까먹고 자이로 드롭을 타면서 경기를 일으킨다. 물론 알고도 경기를 일으키지만 그거는 재미고요. 모르고 경기를 일으키면 이제 죽음이죠. 공포다 이 말이에요. 별도로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래서 푹 쩔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푹 쩔어서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푹 젖어 있는데 어찌 다시 푹 너무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없는 듯이 그래 느낄 뿐이지. 그저 지금 이 세계가 아니고 몸이 아니고 불레불거인 이 단일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화살표를 보고 그냥 보면 되죠. 그렇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늘 보고 알던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늘 보고 알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늘 보아왔고 알던 것인데 다만 이 인류라는 이 인류 문명이 소위 말해가 의식의 역사에 대비하면 인류 문명은 굉장히 일천하죠.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과학에 의해도 700만 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인류와 다른 유로 분기된 것이 700만 년인데 140억 년에 비하면 얼마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은 꼭 인류로만 나타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진실은 인간 중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에서도 천지불인 성인불인이라 했죠. 왜? 인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의 가치관 내지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단일 의식은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실은. 인간으로 나타나도 되지만 굳이 안 나타나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 의식의 연극은 앞으로 인간 중심의 연극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삶과 죽음이라는 이 모멘텀 외에 다른 모멘텀을 고안해 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Nobody knows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연구한 이 고고학의 고생물학입니까? 고고학입니까? 의에서도 인간이 나타나기 훨씬 몇 천만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공룡이 수억 년, 수십억 년을 이 지구를 지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공룡 중심의 세계였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룡 시대에는 인간이 없었어요. 영화나 만화에서 사람이 공룡을 사냥하고 이런 건 전부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지구상의 주인이 이제 주인공이 공룡인데 그 공룡이 우리랑 다른 거였냐 이 말입니다.
공룡이 우리가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공룡이 이 의식이 아니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 40억 년 이전에는 생명체가 안 나타났다 했는데, 즉 생명체가 없이 이 우주에는 오로지 뭐 수소나 헬륨, 그 다음에 우주먼지, 가스, 항성, 행성 이런 것들만 있었다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우리와 다른 것이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식의 이 신비주의적인 이 흐름. 그래서 어떤 개인이 그것을 문득 보고는 이제 깨달았다, 이런 식의 지금 공부 방향은 이제는 조금 현대화 되어야 하지 않나. 옛날 방식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미 다 찾았고, 얻어야 할 것은 이미 다 얻어졌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실제 상황인데, 이것은 플러스 알파고 덤이다 이 말이에요. 제 아무리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아무리 제일 비극은 이제 죽는 거죠. 이 죽음조차도 플러스 알파다 이 말이에요. 삶과 죽음 안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 의식 안에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연극의 모멘텀, 이 동력이 꼭 삶과 죽음이 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채용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제1장 주머니 속 깨달음 버튼을 누르세요. 주머니 속 진실 기억 버튼, 동시에 진실 망각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첨단 기술이 적용됩니다. 입장객이 자기 주머니 안에 누르면 망각이 제거되는 버튼이 있음을 항상 분명하게 안다면 테마 체험의 실감률은 다시 원 위치될 것이기 때문에 버튼이 존재한다는 사실 역시 망각되어야 합니다. 자, 그야말로 이 지금 강의는, 이 지금 겨울 텀에 이루어지는 강의는 강독이죠. 다른 모든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독이라는 것은 어떤 텍스트를 정해서 이제 읽으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그 뜻을 밝혀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있으면 훨씬 효율적으로 이 강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텍스트를 구해서 같이 읽어간다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테마파크에 이제 들어왔단 말이죠. 단일 의식이죠. 단일 의식이 이제 테마파크라는 것을 이제 즐기는 것인데, 자기 체험이죠. 근데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재밌게 실감나게 체험하기 위해서 테마파크라는 사실의 망각 버튼을 고안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또 누르면 진실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버튼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이죠. 그런데 이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버튼을
이제 입장하면서 다 호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 버튼이 호주머니에 있다는 것 자체도 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버튼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의 기억에 의해서 자꾸 이것이 테마파크구나, 가상 체험 세계구나 이렇게 안다면 실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엇이 전도몽상이냐 하면 우리가 그토록 지금 싫어하는 상황 있잖아요. 왜 나는 이게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꾀죄죄한 소위 말해서 못 깨달은 사람으로 이렇게 꾀죄죄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상황이, 이 상황이야말로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라는 배역에 몰입해서 메소드 연기를 하기까지가 오히려 훨씬 힘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기본이고요. 이거 기본 미천, 기본,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그게? 본전이라 하죠. 그 대구에 계시는 그 도덕경 형님, 선생님이 잘 쓰는 말이죠. 본전. 이 본전 이야말로 쉬운 거죠. 왜냐하면 본전이니까요. 근데 그 위에 이 체험을 위해서, 자기 체험을 위해서 자기 체험을 위해서 만들어낸 소위 말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 배영 몰입 상태, 꿈에 몰입된 상태, 세계와 몸을 보는 상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어려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더 기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 없는 의식은 그저 본바탕, 본전치기고, 이 내용 있는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 일상세계 의식이야말로 지극히 만들어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 이 말이에요. 연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역에 몰입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야 메소드 연기가 가능하지. 처음부터 메소드 연기는 되지 않죠. 발연기 나오죠. 예, 연기의 배역을 연기하지 않고 연기자가 자꾸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문호라는 연기자가 홍길동을 연기할 때 홍길동에 몰입해야 홍길동이 나오는데 자꾸 이문호가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깨달음이고, 깨닫지 못한 상태는 무엇입니까? 홍길동이가 계속 잘 연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튼이 호주머니 속에 이 깨달음 버튼이 있다는 사실 역시 망각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 또 옵션이 있어요. 하지만 버튼의 존재 사실이 절대적으로 잊힌다면 입장객이 테마를 너무 실감나게 체험한 나머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해결 방안이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적절한 장치를 또 곳곳에 많이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테마 체험의 실감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버튼의 존재를 주기적으로 입장객에게 알려주는
기술과 방안이 고안되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테마파크에 입장하는 캡처 영상. 그 애초에 이 놀이동산에 들어오는 영상이 있겠죠. 그것을 녹화를 해놨다가 일정 간격으로 순간 재생시켜 보여주는 한편, 체마 체험 도중 혹은 후에 버튼이 다시 눌려져 본래 기억을 회복했지만 아직 테마파크에 남아있는 입장객이 위기에 처한 입장객에게 버튼의 존재 사실을 자발적으로 직접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이제 테마파크의 비유로서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런데 직접은 무엇이냐? 이제 캡처 영상을 일정 간격으로 순간 재생시켜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 간혹 들지요? 무엇이냐 하면 몸과 캐릭터는 나이에 걸맞게 이렇게 변해가죠. 청년일 때의 몸, 어린아이일 때의 몸, 청년, 중년, 장년, 노년 이렇게 몸도 변해가고요. 거기에 걸맞게 정신, 마음, 캐릭터도 변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늘 간혹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뭐가 아니냐? 몸과 생각과 이 캐릭터는 변해가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그것이 나인 느낌.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뭔가 위화감과 이질감이 드는 느낌. 내가 아닌 느낌. 육체는 내가 그저, 생각은 내가 그저 사용하는 무언가 사용하는 대상이라는 느낌. 그러니까 핵심 느낌은 모든 것이 변해가는데 육체와 생각과 느낌이 변해가는데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이 느낌. 이것이 이제 캡처 영상이 일정 간격으로 순간 재생시켜서 온전히 망각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죠. 그러니까 호주머니 속에 깨달음 버튼이 있다라는 것을 간혹 알려주는 장치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문득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 낮에 현실 세계에서 문득 아하 이게 아닌가 이렇게 의식의 자각이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죠. 플래시백처럼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저절로 자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 이게 강력한 두 가지 이 영원한 망각을 방지하는 두 가지 장치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뭔가 생각과 느낌은 변해가도 뭔가 생각과 감정은 변해가도 뭔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다는 이거. 둘째는 일상생활과 꿈 세상에서 저절로 이 의식이 자각되는 현상, 순간적으로. 이 두 가지가 이제 캡처 영상이 일정 간격으로 재생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없지만, 즉 다른 모양의 나죠. 다른 나가 직접 나에게, 즉 간접 나가 직접 나에게 알려주는 것. 즉 이제 생물체로서의 스피커, 또 무생물체로서의 스피커가 이 테마파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러한 장치, 이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 호주머니 속에 깨달음 버튼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망각하지 않도록 절대적 망각을 방지하는 이 두 가지 장치로서 지금 이
테마파크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작동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이 생산 문제 해결의 길에 올라선 이유도 바로 이런 장치가 작동했기 때문이죠.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일상생활과 꿈에서 자꾸 자각이 돼요. 이건 꿈이네. 이거는 일상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네. 이렇게 자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도처에 수없이 많이 널려 있는 이 이제 화살표 스피커들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죠. 광야에서 진실을 외치는 소리. 이렇게 테마파크 안에서 절대적 망각을 방지해주는 장치가 지금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 강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